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06년이었습니다. 그러면 후순위 임차인일까요? 선순위 임차인일까요? 네, 후순위 임차인입니다. 아까 임차인 후순위라고 그랬잖아요, 제가. 사실은 후순위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사건도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임차인이 나중에 전입하였기 때문에 후순위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권리 분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. 제가 방금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표시상 후순위인데 선순위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사건 근저당을 풀어보면 2006년 10월 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. 자, 다음 2020년 11월 달에 임차인이 전입했습니다. 우리는 이런 임차인을 뭐라고 부릅니까?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, 즉 경매받은 낙찰자에게 자기의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, 또는 자기의 계약기간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, 이게 대항력입니다. 그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게 후순위 임차인이 가진 약점이죠. 그래서 이 사건도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임차인이 나중에 전입하였기 때문에 후순위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권리 분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. 자, 여기 있는 근저당, 이 근저당이 2006년도에 설정이 되었는데요. 채권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. 너무 적습니다. 너무 적어서 이 채권을 이 임차인이 변제하고 말소를 시켜버리면 이 근저당은 없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 말소가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은 선순위일까요? 후순위일까요?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대의 변제를 통한 순위 상승 뭐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만약 이 임차인이 뭘 잘못해서 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변제하기도 합니다. 드라마에도 한번 나오더군요. 자,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죠. 대의 변제 후 근저당을 말소하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변경되는 것, 순위가 상승되는 것.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. 거기에 대한 낙찰자의 대처 방법은 또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요. 자, 그런데 이 사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. 이건 근저당 설정이 나중에 지워지는 건 대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건 경매가 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근저당은요, 채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말소만 되지 않은 것 같다.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문건 송달 내역을 찾아보면 이 근저당권자가 채권 계산서에 제출한 내역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허무의 저당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무가 없는 근저당권을 형식적으로,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들어온 상태에서 네가 전입했으니 넌 후순위 임차인이다, 이렇게 표현하면 형식주의를 채택한다,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. 실제로 근저당권이 없으니 너는 선순위 임차인이다, 이 근저당은 허무의 근저당이다, 이렇게 만약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건 실질주의를 선택한다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형식주의를 선택하면 대항력은 없는 거고요. 실질주의를 선택하면 대항력은 있는 겁니다. 즉 대항력이 있다는 소리는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는 이야기죠. 그럼 선순위 임차인 임차보증금은 인수입니까? 소멸입니까?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간다면 인수가 되는 거겠죠. 이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경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실질주의를 선택합니다. 뭐 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판례로 확정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실질주의를 선택합니다. 또 법원에서 형식주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. 다른 사건, 다른 내용에서는.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만 이 사안에서는 실질주의를 선택한다. 결론적으로 이 임차인은 허무의 저당권일 당시에 대항력이 있다,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경매가 되면 저희가 사건을 보는데요, 임차인보다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의 채권액이 적을 때 바싹 긴장합니다. 이렇게 경매정보지상에서 후순위더라도 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의 채권액이 적다, 그러면 바싹 긴장하고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잘 없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나오는 사례입니다. 그때 고민해가지고 이게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고민하지 마십시오. 앞에 있는 근저당이 만약 지워지지 않고 채무가 다 변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근저당은 말소 구중 권리로 치지 않습니다. 자,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. 허무의 근저당의 경우에 이 임차인은 선순위의 임차인이 된다라는 내용을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이 사건은 이 임차인이 전입일자도 빠르고요, 확정일자도 빠르고요.
지금 앞에 있는 근저당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대항력 없음이 아닌 대항력 있음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절입일자 빠르고 확정일자 빠르고 배당 요구도 어떻게 제 날짜에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순위가 된다면 배당이 될 테고요. 이 금액보다 더 저가에 입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금액까지 물어주셔야 할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입찰가는 제가 볼 적엔 요 금액 이상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이 금액 이상으로 쓰면 타산이 나올까요? 나올 것 같은데요. 제 생각엔 낙찰가는 무조건 이 금액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가서 현장 조사하시고 또 입찰가 정하시고요. 어쨌든 이 금액 이하로 쓰면 인수 권리가 생긴다 라는 것만 명심해 두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재밌는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